한국말이 제일 쉬웠어요 라는 제목으로 첫째 시간에 우리가 미처 갖지 못한 그 참가자들에 대한 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집트 사람들은 언어 구사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도 말하기를 즐기는 것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대학교 같은 경우인데 한국어를 공부한 지 6개월 만에 한국어로 수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언어를 습득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여기 참석자들이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는지 꼭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출연하신 그 사라 바크르 씨 하고 우리 한인 씨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인참스대학교 지학과 5학년 사라바크라고 합니다. 한국어 공부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인이고 20살이에요. 저는 알아자르 대학교의 아랍어를 전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아인슈타인 대학교가 있고요. 또 저쪽에 오스만 7, 8시간, 9시간 떨어진 남쪽으로 아스완 대학교에서 이제 생겼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문화원에서 세종학당이 개설되어 있어서 세종학당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은 이집트 내 한국어가가 이제 발전하게 된 가장 중심적인 대학교 아인슈타인 대학교를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아인슈타인 대학교의 그 홈페이지 처음에 따온 거고요. 한국 학생들의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우리 아인슈타인 대학교 처음에 생겼을 때 1회 여기 졸업생이 있어요. 왕언니인데 왕언니 민나씨로부터 아인슈타인 대학교 한국어가 어떤지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처음 한국과가 이집트에서 개설했을 때는 이게 외교부랑 국제교류재단은 협력하여 이집트 공식적으로 그냥 한국화를 개설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는 어디서 개설해야 되는지 카이로대냐, 아인슈타인대냐, 알렉산드리아 대학교냐 고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조사도 많이 했었고 최고의 언어 교육으로서 개설할 수 있는 학교는 아인슈타인 아주대학교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13년 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그러네요. 아인슈타인 대학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집트 내에서 문과대학 그 입시 성적 기준으로 그 카이로대 정경대학에 의해서 제일 높습니다. 제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대 외국어과가 한국과 말고도 그래서 10몇 개 중에서 그 성적이 제일 높습니다. 영문과나 다른 뭐 일본어과도 있죠. 네. 중국어과 이런 거보다 우리 한국과가 외국어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들어갈 때 입학 성적을 좀 보면 영어 성적이 5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거의 50점이에요. 그 50점 만점 못 받고 들어간 사람이 여기서 하나 있어요. 49.5? 힘들어요? 네, 49.5. 남들 다 50점을 맞고 들어가는데 하나가 틀렸다고 그래서. 예. 어쨌든 굉장히 고르는 이집트 내에서 입학 성적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기초로 해서 한국어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대 말고 또 하나인 그 한국문화원의 세종학당 현재 그 한국문화원에서 일하고 계신데 우리 에스라 씨의 세종학당 소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세종학당 재단이 이렇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2014년에
이집트 세종학당이 설립되었고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이 가졌었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올해 최근에 한 지원자들은 대략 600명 지원했는데 130명만 합격했었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인샴스 대학교도 그렇고 세종학당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겠네, 그죠? 그렇죠? 어렵죠? 아인샴스 대학교 아니면서 세종학당을 통해서 서울 베네기는 우리 한인 씨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조금씩 돌아가면서 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고 뭐 한국 유학 경험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시간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마리 씨부터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덕분에 K-pop이랑 K-드라마 알게 돼서 이 언어 뭐지? 너무 듣기가 좋고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어서 전공으로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 현재 이집트에는 이제 한국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 네네, 지금 가이로 한국학교의 행정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엔 한국 대중문화, K-pop, K-드라마 거기 열풍이 확대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열풍을 영향을 받아 한국어를 좋아하게 됐고 독자적으로 배우는 것도 시작했고 뭐 이렇게 한국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우리 교수님이신데 이 1세대라고 말씀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한국어가 생기기 전에 한국을 가신 거죠. 그리고 조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카이로에서 교수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시절에 한국 잘 몰랐을 텐데 어떻게 가시게 됐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 대학교에서 아랍어 센터 한국 학생들이 만나고 아랍어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3, 5년 동안 그 학생들이 때문에 한국 갔어요. 조선대학교 추천했고 한국어 가르치고 박사과정 받을 수 있어요. 그 교수님이 이집트인으로서 한국과 석사를 받은 최초의 네. 사례인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8년 전에 K-pop, K-드라마도 친구 덕분에 봤는데요. 그때는 그 언어가 발음도 좋고 억양도 너무 이쁘고 말투도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공부하면은 더 재미있어져요. 한국학과 입학 성적이 너무 높아서 혹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 한인시면 아지아 대학교라고 중동의 하버드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좋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의대를 들어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떨어져가지고 못 들어갔다가 그때는 결심했던 게 저는 무조건 언어를 배워야겠다 싶었는데 처음에 러시아과를 들어가려고 했다가 알아보니까 한국학과 엄청 대단한 학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결정이 바뀐 거예요. 아빠도 이렇게 한국학과를 추천했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뭐 대장금이나 겨울연가나 이런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그냥 한국학과랑 인연이었던 것 같고 운명이었던 것 같아서 들어간 거 되게 정말 아버님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